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랜드프로 공인중개사 실무 파트에서 상권 분석을 강의하고 있는 재승욱 교수입니다. 제가 이번에 돈 잘 버는 공인중개사는 따로 있다 라고 하는 공인중개사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쓴 이유가 지금처럼 중개업 시장이 어려운 때도 없었습니다. 이 어려운 중개업 시장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하면 중개를 잘 할 수 있다,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주제와 공인중개사도 제1선의 투자자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중개업하고 투자를 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 출간을 기념하여 랜드프로의 아카데미, 랜드프로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5주 15강 강의로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책 보면요, 추천사는 우리 박용현 우리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장님께서 추천사를 또 바쁘신 와중에 해주셨고요. 우리 랜드프로 우리 서종필 대표님께서도 책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상철 우리 랜드프로 인기 우리 교수님께서 또 바쁘신 와중에 책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저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게 되면요, 현재 부동산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동의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겸임 교수로 지금 대학원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부동산 금융 자산 경영학과 지금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부경대 평생교육원에서 재테크 종합과정 전체 책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랜드프로에서는 RSA 중개실무 상권 분석 파트를 강의를 이번 학기에 진행을 했고요. 저도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자이로 공인중개사 대표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개업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중개업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돈을 잘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노하우나 이런 중개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주차에서는 첫 번째, 고객을 부자로 만드는 공인중개사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 부자 공인중개사는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를 잘하는 공인중개사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서는 잘 나가는 공인중개사는 무엇이 다른가, 여기서 첫 번째, 부동산 중개 잘 되는 8가지 불변의 법칙, 이 핵심적인 중개 기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전하는 공인중개사는 따로 있다. 세 번째,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 협상의 기술 설명을 드리고요. 3주차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상권을 알면 돈이 보인다 라고 하는 주제로 상가 투자와 상가 중개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상권, 나쁜 상권을 구별하는 방법들, 이 방법들을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손님에게 상권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상가 중개도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기본 지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가업종 다양성, 아마 우리 중개하시는 소장님께서는 요 상가업종 다양성이라고 하는 요 지수에 상당히 민감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이거는 제가 부동산학 박사 논문 주제가 상가업종 다양성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3주차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새로운 기법의 상권 분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노하우를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주차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상권을 알면 돈이 보인다 2로 해가지고요, 대한민국 100대 상권과 뜨는 업종, 지는 업종에 대한 설명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뜨는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앞으로 또 지고 있는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알고 계셔야지 손님들에게 아무래도 또 신선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보다 자세한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계약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100대 상권, 그리고 했죠. 그다음 프랜차이즈 상권의 허와실, 그리고 지역 상권의 변화 분석. 뭐 지역 상권 여러 지역의 지역 상권이 있지만은 뭐 서울에도 있고 뭐 부산에도 있지만 특히 제가 특히 우리 부산에서 가장 핫한 상권인 그 서면 상권과 광복동 상권을 제가 전체적 1층 상가 업종을 10년 동안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업종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같은 상권이라도 다 같은 상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뭐 서울로 보면 압구정동 상권이 전부 다 압구정 상권 같은 상권이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대 상권, 그리고 뭐 롯데백화점 상권 다 같은 상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지역 상권 변화와 분석에 대해서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주차에서는 공인중개사도 제1선의 투자자다, 이런 개념으로 첫 번째, 공인중개사의 생각과 투자자의 생각은 어떤 기법이 다른지, 그러면 공인중개사분도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해서 투자자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투자자의 그 중개업을 하실 때는 상당히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와 투자를 병행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처럼 어려운 중개업 시장에서는 중개뿐만 아니라 투자도 해야지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5주차 마지막 15강 강의에서 평생 월급을 가져다주는 부동산 투자 시스템, 이 8가지 투자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핵심적으로 마지막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부동산 중개에 대한 마인드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여러 공인중개사가 꼭 알고 기본적으로 가셔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앞 시간에 조금 드리면서 본 강의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부동산 중개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요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부동산 자격증을 정말 어렵게 따가지고 막상 개업을 해가지고 손님을 맞아보면 정말 두려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손님이 어떤 질문을 할까, 또 손님이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할까, 막 너무나 막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 개업을 하고 나서 손님이 왔을 때는 차라리 오늘 그냥 손님이 안 오고 그냥 편하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손님에 대한 트라우마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계속 공부도 하면서, 그리고 손님이 물어봤던 질문 중에서 모르는 내용은 다시 또 공부하고 물어보면서 한 개씩 두 개씩 내 것으로 만들어간 이 시점에 되니까 조금은 중개업에 대해서 알 것 같고, 손님이 와도 이제는 좀 편안하게 이렇게 상담도 해드리고 또 설명도 해드리는 위치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요 랜드프로, 요 부동산 아카데미와 같이 하신다고 하면 아마 많은 발전과 또 성공하는 공인중개사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중개업이 어렵다,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계약서를 한 번도 안 써봤고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안 써본 사람이 맨 처음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두렵겠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따서 제일 먼저 내비게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 멀리 모르는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전날 아마 잠도 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전을 많이 해보고 또 경험도 해보신 또 베테랑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운전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중개업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이런 중개에 대한 기술과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한 개씩 쌓아 나간다면 이 두려움이 조금은 극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가 잘 알고 있다면 부동산 중개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여러 가지 이런 중개에 대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아마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랜드프로 부동산 아카데미와 계속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게 된다면 아마 금방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나 투자에 있어서나 아마 제일 빨리 성장하는 그런 공인중개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중개업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짜장면을 먹고 싶은 사람한테 100번 짬뽕을 사줘도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손님이 정말 원하는 부동산을 찾아야지 계약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설명만 잘하는 공인중개사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설득하는 자리입니다. 설득을 해서 계약까지 이어지게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인 거예요. 아무리 집을 설명 잘하고 상가를 설명 잘하고 뭐 토지를 설명 잘한다고 해서 그 손님이 저에게 상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수익을 내고 돈을 벌 수 있는 목적은 손님에게 이 부동산을 잘 설명하고 설명과 더불어 잘 설득을 해가지고 계약까지 이루어졌을 때 저희는 보상으로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손님이 정말 간지러운 부분들,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건을 찾아드려야지 전혀 필요하지 않는 다른 물건들 아니면 손님이 원하지도 않는 이런 물건들을 아무리 열심히 설명하면 계약은 아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성공하고 성공이 아닌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이렇게 찾아온 이런 캡처를 했는데요. 성공한 사람은 변화를 수용합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아이디어를 말하고 자신의 실패를 책임질 줄 아는 겁니다. 아, 내가 이번에 잘못했다. 내가 이번에 실수였다. 다음에는 이런 절대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말 자기만의 반성과 다짐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한답니다. 결국은. 그리고 승리 혹은 성공을 내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의 전부의 공으로 돌리는 사람은 성공을 한답니다. 그리고 남의 성공도 진심으로 빌어준다. 저를 통해서 집을 사신 분도 나중에 이 집을 사고 부자가 되거나 일이 잘 풀리게 기원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도 손님과 더불어 똑같이 성공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공인중개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한다거나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고 모든 공은 자신에게 있고 심지어 남의 공을 취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성공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고, 마음속으로 남이 실패하기를 바라거나 자꾸 악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성공하지 못하는, 실패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떠나시겠습니까? 성공의 길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공이 아닌 실패의 길을 떠나시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은 대부분 공인중개사분들은 어떤 특정한 부동산 종목인 상가, 토지, 분양권 등등 같은 특수 물건을 취급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은 대부분이 주택, 특히 아파트, 빌라, 맨션 이런 것들은, 주택들은 다 취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식 중에 하나가 매년 필요로 하는 아파트 물량수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올해 이 지역에 아파트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가격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조금 내릴 것인지, 전세가 부족할 것인지 전세가 좀 남아 돌아서 전세 가격이 좀 떨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알고 가셔야지 손님에게 대화가 유지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필요로 하는 아파트 물량은 우리가
그 지역에 얼마 정도 돼야지 적정한가에 대한 설명을 미리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특히 아파트가 우리 전체 주택에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60%라고 하는 많은 숫자의 아파트에 다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 아파트 가격의 오르내림은 결국은 아파트는 재화의 영역이다. 그럼 이 재화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하고도 과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요가 많고 특히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아파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아파트가 너무 많이 지어져 가지고 공급이 너무 많으면 또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매년 필요로 하는 아파트는 도대체 얼마 정도 필요할 것인가? 그러면 왜 여러분들 먼저 새 아파트는 왜 필요로 합니까? 왜 필요로 합니까? 첫 번째, 우리나라는 너무나 땅이 좁습니다. 신도시를 막 여러 군데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 공급을 하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너무나 땅이 협소하기 때문에 오래된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이런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오래된 노후불량 주택들은 어떻게 되냐면 멸실을 해야 되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주택에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이 요 주택에 살고 있다가 주택이 멸실과 동시에 주변에 있는 다른 주택, 아파트로 이전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로 하는 아파트가 매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우리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면 좋겠지만 지금 세상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하고 있는 시대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면 집을 또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또 한 커플이 이혼을 하게 되면 집이 또 두 채가 필요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혼을 한과 동시에 집이 또 필요로 하는 아파트가 수요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또 아파트 필요 물량이 있을 거고, 그 다음 대학교를 또 진학하면서 필요로 하는 아파트, 아니면 회사나 아니면 다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로 또 새로운 아파트는 또 필요로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매년 필요로 하는 아파트 물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넘지만 계산하기 쉽게 5천만 명이라고 진행을 보고, 한국감정원에서 매일 아파트라든지 주택에 대한 표본 조사를 할 때 이 40만 호에 대한 건설을 해야지 적정 아파트 수요 물량이 나온다, 주택에 대한 수요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는 이거보다 작게 건설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40만 호보다 좀 더 많이 주택이나 우리 아파트나 빌라 이런 걸 짓게 되면 가격이 좀 내려갈 수 있는 이런 통계 자료 기준을 40만 호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 명 곱하기 40만 호가 되기 위해서는 요 네모 박스가 0.8%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에다가 우리나라 아파트 비율이 전체 주택 비율 중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0.8에다가 60%인 0.6을 곱하게 되면 약 0.48이라고 하는 개수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구수 대비 0.48, 계산하기 좋게 0.5% 정도를 계산을 하면 우리 0.005라고 하는 개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업 하시는 소장님들은 이 0.005라고 하는 이 개수를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적정 아파트 입주 물량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제가 부산을 2019년도 계산을 해보면 부산에는 16개 구군이 있습니다. 기장군을 포함해서 16개가 있는데 그 16개 구 중에서 올해 아파트 입주하는 물량은 강서구 12만부터 시작해서
기장군이 16만입니다. 그러면 요 인구수 곱하기 아까 말씀드린 곱하기 0.5%인 이 0.005를 요거를 요 인구수 대비 곱하게 되면 적정 그 해의 입주 물량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요 강서 같은 경우 12만이면 12만 곱하기 0.005를 하면요, 한 600명 정도가, 600세대가 아파트가 필요로 하다. 적정 입주 물량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강서구는 지금 입주가 600인데 지금 올해 입주하는 물량은 3,000이 넘어가기 때문에 3,500세대나 되다 보니까 강서구, 특히 우리 부산의 명지 국제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올해도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미리 알고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동래구도 마찬가지죠. 27만이면 0.005를 곱하면 약 한 1,000 몇 세대가 필요한데 5,900, 약 6,0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니까 올해 동래구의 아파트 가격도 전세와 더불어 상당히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와 더불어 올해 입주 물량이 작은 요런 지역들 있죠. 요런 지역들은 전세도 좀 찾기 어려워지고 전세값도 오르면서 매매가도 좀 치고 올리는, 그래서 가격이 조금은 탄력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물론 지역별 편차는 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대략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손님에게 설명을 하게 되면 그 해에 아파트 적정 입주 물량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첫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 첫 번째, 고객을 부자로 만드는 공인중개사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손님을 부자로 만들어야지 공인중개사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인 저를 통해서 손님이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가지고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 손님은 다른 데 가라고 해도 무조건 저를 찾아올 겁니다. 그와 더불어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지인들을 저를 소개시켜 주면서 저 같은 돈을 벌게 해준 공인중개사에게 계속 끊임없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고객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한다. 요즘 우리나라는 부동산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말이 뭐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전국에 너무나 많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개업공인중개사가 우리 전국에 10만 약 한 5천 명 정도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숫자인데 이 많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아파트 한 단지에 여러 군데 혹은 수십 군데 개업 공인중개사를 차려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무실 때문에 중개업 시장도 날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중개 사무실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는 그와 더불어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적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 공인중개사는 이런 중개나 그리고 계약을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저하고 물건을 받던 손님이 내일 다른 곳에 계약을 해도 저희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공인중개사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이 손님이 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약할 때까지 그리고 잔금 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하는데 공인중개사는 이 떠나지 못하게 손님을 잘 컨트롤해야 되고 저와의 유대관계를 계속 가져가야지 중개업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고객에게서 최선의 선택지를 제시해라. 고객에게는 우리는 좋은 물건을 소개해주고 좋은 집을 사드리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손님이 정말 원하는 집, 손님이 돈에 맞는 정말 적절한 집을 잘 추천해주고 그리고 좋은 집을 소개해주면서 손님들이 만족도를 높아졌을 때 공인중개사분들은 아마 가장 성취감과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객들은 아마 이 한번 맺은 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연대를 막 끊임없이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부동산 사무실로 오게 하라. 우리가 많은 공인중개사분들은 고객을 부동산 사무실로 오게 하기 위해서 휘황찬란한 간판을 내걸기도 하고 위치가 좋은 곳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부동산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뭐 벽보를 붙인다든지 명함을 붙인다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옛날 방식도 있겠지만 또 지금 시대는 우리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 마케팅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마케팅, 유튜브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이런 SNS 마케팅을 통해서 손님을 사무실로 오게끔 치열하게 하루하루 인터넷상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 보면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했던 공인중개사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경쟁이 좀 치열한 사회에 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자인 척하는 손님에게 속지 마라. 우리는 정말 별의 별 사람 손님을 다 만나고 어째 보면 젊은 사람부터 나이가 드신 분, 남자, 여자, 부동산 사무실에 오시는 손님들은 정말 천태 만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손님이 아닌 사람도 손님인 척하고 물건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손님이 진짜 손님인지 가짜 손님인지 공인중개사는 신이 아닌 이상, 점쟁이가 아닌 이상은 맞추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손님을 부동산을 사실 분도 임대하실 손님도 아닌데 모든 손님을 최선을 다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분들도 하루만 아마 영업을 하다 보면 지치고 쓰러질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손님이 왔을 때 진성 손님인지 가짜 손님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손님 지금 이사를 언제 하시려고 계획 중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많이 하게 됩니다. 이사를 언제 하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손님의 대답이 좀 우물거리거나 조금 막 당황하거나 이래 됐을 경우에는 확실한 손님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집을 팔고 아니면 집을 언제 팔 예정이라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손님은 대략적인 날짜와 대략적인 계절을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런 손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진성 손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말을 못하거나 아니면 이것저것 막 다 언제든지 관계 없습니다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이런 답변을 하는 이런 손님들은 아마 진성 손님이 아니라 물건을 한번 좀 둘러보러 오는 이런 손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 소장님들도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런 또 파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1% 가능성을 99%라고 믿어라. 자, 요거는 우리 손님들이 사실은 어떤 손님이 저와 인연이 돼가지고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될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은데요. 특히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스님 한 분이 제 사무실에 물건을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 스님께서는 아무래도 저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사무실에 손님이 아닌 장사하시는 분도 아니면 좀 구걸하시는 분들도 물건을 팔러 오시는 손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님이 사무실에 오셨다고 보면 대부분 여러 가지 좀 우리 스님께서 또 어떤 걸 요구하시거나 이런 걸 때문에 사무실에 오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공인중개 소개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막 내쫓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아예 뭐 오지 마라고 하시는 이런 소장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스님이 막 힘들어 보이시고 이래가지고 뭐 커피는 한잔하고 가세요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스님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스님께서 그날은 다른 이야기가 없었는데 며칠 뒤에 자기 가족들과 같이 와서 자기 아들 여기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러 가족들과 왔습니다. 결국 그 스님은 아들 전세 계약을 저희 사무실에서 계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님이지만 스님이 집을 사는 게 아닌 자녀의 집을 구해주러 공인중개사 소장님을 만나러 사무실에 오는 손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 줄 모른다. 이 중개업 시장은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 줄 모르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 고객 가능성도 99%라고 믿고 100%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에도 심리학이 필요하다. 우리 랜드프로에 김종원 우리 대표 원장님이 계신데 이 원장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은 심리학이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 부동산 중개업도 결국은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공인중개사 사람들이 엮어가는 하나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 생각 그리고 심리를 잘 파악을 해야지 중개 성공을 할 수 있고 계약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도 중개업을 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요 심리학에 좀 많은 관심과 또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 오늘 강의에 고객을 부자로 만드는 공인중개사는 따로 있다의 마지막은 부동산 투자는 재테크의 첫걸음이다. 우리가 손님을 위해서 좋은 아파트, 좋은 뭐 공장, 좋은 토지를 우리가 손님에게만 안내할 것이 아니라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는 공인중개사도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된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재테크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중개업을 하면서도 강조를 하고 부동산 중개 실무에서도 항상 우리 예비 공인중개사분들에게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중개업은 참 어려운 직업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중개가 잘 안 되는 중개 불황 시대에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 해도 중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중개 투자를 통해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임대 차익들 그리고 시세 차익을 남겨놓았던 공인중개사분들은 이런 불황에도 조금은 덜 힘들게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 1강 고객을 부자로 만드는 공인중개사는 따로 있다. 요 지금 말씀드린 요 7가지를 잘 기억해서 중개업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그 랜드프로에서 그 공인중개사 실무 파트인 상권 분석 강의를 하고 있는 재승욱 교수입니다. 저는 이번에 요 그림같이 돈 잘 버는 공인중개사는 따로 있다 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요 책을 출간하게 된 이유는 요 책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요즘 너무 부동산 시장이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이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중개업 하시는 소장님들도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중개업 불황 시대에 좌절과 절망을 하고 있는 소장님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소장님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돈 잘 버는 공인중개사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소장님 많이 힘드시죠? 공인중개사 소장님들 자격증 따실 때만 해도 꿈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중개가 어려운 이 현실에서는 계약이 안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소장님은 돈을 잘 벌고 부자 공인중개사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뿐만 아니라 투자도 잘 해야지 공인중개사 소장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돈 잘 버는 공인중개사는 따로 있다.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공인중개 소장님들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20대, 30대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스마트폰, SNS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빨리 공인중개사로서 그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옛날에 오래되었던 중개사 소장님들, 그리고 앞으로 중개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 개업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지금의 중개 기술과 그리고 중개에 대한 마인드,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제1선의 투자자로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이런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강조하기 위해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랜드프로 부동산 아카데미 부동산 강좌에서 제가 5주 동안 15강 강의로 해가지고 돈 잘 버는 공인중개사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돈 잘 버는 공인중개사는 따로 있다. 이 내용에서는 고객을 부자로 만드는 공인중개사는 따로 있다. 그리고 부자 공인중개사는 무엇이 다른가? 그 다음, 투자를 잘하는 공인중개사는 또 따로 있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 잘 나가는 공인중개사는 무엇이 다른가에서는 우리 가장 필요로 하는 중개 불변의 법칙, 중개 잘 되는 8가지 불변의 법칙을 설명드리고 발전하는 공인중개사가 되어라.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 협상의 기술, 매도인 쪽 공인중개사, 매수인 쪽, 그리고 손님 입장에서 어떻게 중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중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공인중개사가 상권을 알면 돈이 보인다. 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상가 투자와 상가 중개가 어려운 이유들, 그리고 좋은 상권, 나쁜 상권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 다음, 상가 업종 다양성 지수. 제가 이번에 박사학위 받은 부분들이 상가 업종 다양성인데 이 지수로 어떻게 상권 분석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것이고 좋은 상권, 나쁜 상권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공인중개사가 상권을 보면 돈이 보인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대한민국의 100대 상권, 뜨는 업종, 지는 업종. 여러분들은 뜨는 업종이 뭔지 지는 업종이 뭔지를 알아야지 상가를 찾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다. 그 다음, 프랜차이즈 상권은 다 좋은가? 허와실이 있단 말입니다. 그 허와실을 제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권 변화 분석. 지역 상권이라면 서울 상권뿐만 아니라 대전 상권, 대구 상권, 부산 상권, 강주 상권, 울산 상권, 경남 상권 등 각 지역의 많은 상권들은 그 상권만의 특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서면 상권, 같은 서면 상권이라도 우리 영광도 상권하고 주디스 태아 상권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대구도 마찬가지로 동성로 상권하고 다른 수성구 상권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면과 강복동 상권이 제가 논문을 쓰면서 그리고 1407개에 대한 필지를 직접 조사하면서 1층 상권을 조사하면서 어떻게 요 상권이 변화가는 모습을 10년 데이터로 제가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설명드리고 마지막 5주차 요 단원에서는 공인중개사는 제1선의 투자자다. 투자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공인중개사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주제로 공인중개사의 생각과 투자자의 생각은 어떻게 다를 것인지, 그 다음 공인중개사는 중개와 투자를 병행해야지 지금과 같은
중개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평생 월급을 가져다 주는 부동산 투자 시스템 8가지, 뭐 주택부터 시작해서 빌라, 아파트, 분양권, 경매, 상가 투자, 이런 것들을 제가 옛날 십몇 년 동안 계속 했던 이런 소액 투자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이런 투자를 통해서 월세 통장을 만들어가는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은 중개업이 불황일 때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주제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2강부터는 랜드프로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공인중개사 소장님과 예비 공인중개사 소장님들, 그리고 중개업 하신 지 오래된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신 공인중개사 소장님들이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